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특히 그 중에서 만성기로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약제를 어떤 약제를 사용해야 되며 이러한 약제를 고를 때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만성골수성 백혈병 만성기에 쓸 수 있는 약제는 이와 같이 네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도 받아 있고 또 보험급여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약제들 중에서 어떤 약을 고를지는 환자분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약을 골라서 여러분께 투여를 드리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약제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부작용에 기반을 해서 환자분한테 어떤 약을 고르고 어떤 약은 피해야 될지 우리가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메티닙이란 약은 이제 1세대의 약제이고 가장 먼저 개발이 됐고 지금까지 20년 이상의 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부작용과 이 효과를 비교적 가장 잘 알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러한 이메티닙의 치료 효과를 조금 더 개선시키고 조금 더 강력하게 BCR-ABL 표적에 대해서 달라붙을 수 있는 2세대 약제들이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두티닙이 개발됐는데 그러면 이 1세대에 비해서 2세대 약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달라붙어서 효과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1세대를 피하고 2세대를 처방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좋은 약제를 골라서 적절하게 잘 투여함으로써 치료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환자분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메티닙이라는 1세대 약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투여가 안 되는 그러한 적응증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유럽 백혈병 협회라고 해서 약자로 ELN이라고 하는데 이 ELN에서 권고하는 각각의 약제에 대한 부작용과 투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메티닙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을 보면은 투여한 이후에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콩팥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투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환자분의 심장 상태와 콩팥 기능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사티닙이라는 약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폐를 싸고 있는 흉막, 이 안에 물이 차는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보고에 따르면 37%까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로 가는 혈관 중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폐동맥, 즉 폐로 들어가는 혈관의 혈압이 높아지면서 숨이 차는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사티닙이라는 약제를 사용하면서 흉막 삼출을 만약에 경험을 한다면은 이 폐동맥 고혈압과 함께 호흡이 가빠지는 숨이 차는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초음파를 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흉막 삼출이 있거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사티닙은 환자가 심하게 숨이 차는 증상이 있거나 흉막이나 폐질환이 있는 경우 또 이러한 흉막 삼출 외에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즉 심낭이라는 막에도 물이 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환자가 심낭에도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사티닙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닐로티닙은 이건 주로 혈관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특히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문제를 일으켜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고혈압을 일으키고 또 이 자체가 콜레스테롤 즉 고지혈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닐로티닙을 투여를 할 때는 환자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인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병이 있었던 분들은 가급적 피하라고 되어 있고 특히 기존에 뇌혈관 질환, 즉 중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닐로티닙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같은 혈관 말고도 팔, 다리로 가는 말초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생기는데 이것을 Peripheral Arterial Obstructive Disease라고 해서 PAOD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질환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환자가 담배를 평소에 많이 피신다든지 또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리나 팔로 가는 혈관이 잘 좋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약제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외에도 이 췌장 효소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닐로티닙이라는 약을 투여하실 때는 평상시에도 췌장 효소를 계속 피검사로 측정하면서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원래 환자분이 췌장염이 있던 분들은 이러한 췌장 효소가 더 올라가고 췌장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췌장염이 있는 분들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도티닙은 국내에서 개발된 약이고 현재까지 잘 사용되고 있는 약이라 아직까지는 그 투여 경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투여한 기간 자체가 아직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약에 비해서 조금 이러한 절대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 이 라도티닙이라는 약은 약을 쓰고 난 이후에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황달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역시 이 약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럽 백혈병 협회 ELN에서 권고하는 절대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어떠한 약제를 어떤 분한테 투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역시 의사 선생님들마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투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참고로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메티닙이라는 약은 상대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왔고 이와 같이 투여가 안 되는 적응증도 없고 부작용도 사실 신부전이나 신장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들이 심각하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투여를 합니다. 단지 이메티닙이 가지는 단점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다른 약제에 비해서 조금 이 투여 반응까지 기간이 좀 늦고요. 또 과거에는 이 이메티닙이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 이 BCR-ABL이라는 유전자를 떨어뜨리는 깊이, 즉 얼마나 백혈병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가라는 그런 깊이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깊이 빨리 좋아져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1세대보다 2세대를 많이 선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결국 5년, 10년까지 투여를 해봤더니 이 유전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즉 유전자가 전부 없어져서 백혈병이 거의 검출되지 않을 정도까지 오는 환자들의 비율이 1세대나 2세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2세대를 선택하느냐 1세대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1세대를 선택을 해도 크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1세대 약제는 어떤 경우에 선택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은 특히 이러한 부작용들이 걱정이 되는 경우 환자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이런 여러가지 동반질환들이 많으신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약을 계속 이메티닙만 사용해서 남은 여생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잘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의사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70세 이상, 어떤 분들은 또 80세 이상 이러한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메티닙을 써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사티닙이 가지는 장점은 이 약은 사실 이런 여러 개 흉막 삼출, 폐동맥 고혈압 이런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개는 이런 부작용들이 조절이 잘 되는 편이고 특히 다사티닙이 가지는 제일 큰 장점은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리는 것은 젊은 분들, 특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약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 하루에 한 번 꼬박꼬박 약을 드셔야 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사티닙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 또 젊은 분들의 경우 이러한 약제를 되도록이면 빨리 조절을 해서 이 약제를 투여해서 백혈병 자체를 빨리 조절을 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해서 그 다음에 약을 효과적으로 끊어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사티닙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닐로티닙은 좋은 약제긴 한데 역시 이것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제일 불편한 거는 하루 2번 드셔야 되고 또 식사 도중에 먹어야 된다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분들의 경우 하루 2번을 식사 도중에 이걸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젊은 분들에게는 이 닐로티닙을 잘 권유드리지 않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뇌 심장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것들이 올 가능성도 높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닐로티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그리고 약을 잘 지켜서 드실 수 있는 분들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닐로티닙도 제가 권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도티닙은 닐로티닙과 상당히 유사한 약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루 2번 복용하게 돼 있고 약의 용량도 비슷하고요. 근데 라도티닙이 가지는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이런 혈관 폐쇄 질환이라든지 뇌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간 수치 이상이나 황달을 초래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역시 약제의 용량을 조금 낮추거나 조절함으로써 또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가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라도티닙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만약에 연세가 드신 분이면서 이와같이 흉막 삼출이나 폐동맥 고혈압이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병들도 걱정이 돼서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문제 없이 잘 투여하면서도 또 빨리 신속하게 좋아지기를 희망하는 분들 그래서 언젠가는 약제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라도티닙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만성기에서 1차 치료로 어떻게 약제를 정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 약제를 정할 때에 물론 환자분과 충분한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을 보면은 유럽 백혈병 협회 ELN에서 권고하는 부작용과 절대로 투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이메티님의 경우는 절대로 투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없고 부작용으로는 신부전이나 신장 이상이 있다고 돼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잘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병을 잘 조절하면서 드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메티닙도 아직은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다사티닙은 제일 간편한 것이 하루에 한 번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고 부작용으로 흉막삼출과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약을 끊고 싶어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제가 권유를 드리는데 만약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산부들처럼 이제 곧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될 그런 분들 또는 아기를 또 낳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다사티닙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닐로티닙은 제일 불편한 게 하루에 2번 드셔야 되고 식사 도중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러한 이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런 뇌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폐쇄 질환, 췌장염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도티늄은 국내에서 개발된 약제이고 아직까지 충분한 경험은 없어서 절대로 투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가 이상이 생기거나 황달이 생기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되게 이러한 부작용들은 약의 용량을 조절을 하고 또 우리가 자주 경과를 봄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시는 담당 교수님의 결정을 꼭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의 기준이고 권고안일 뿐이지, 여러분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약제를 골라서 꼭 잘 치료받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